오늘은 모텔 회상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미 최소 4-5명이 방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주시를 하고 있다가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보통 방문객들이랑은 실랑이를 안 하고 방값을 냈던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는데 이날도 방값을 냈던 사람에게 환불을 해주고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저 남자가 옆에서 자꾸 저를 방해하고 큰 소리로 저를 위협해서 혹시 몰라서 경찰에 전화를 미리 하고 3단봉을 챙겨서 그 방으로 다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환불해줄 테니 나가라고 하려는 순간 그 남자가 다시 나와서 칼을 들고 저를 위협하더군요. 저는 순간 본능적으로 3단봉을 펼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미 남자의 눈빛은 정상인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였고 지금 제가 이 남자를 쓰러뜨려 봤자 이득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서둘러 오피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서 흉기를 보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순간 당황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혹시 제가 잘못된다면 우리 가족들이 걱정됐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카메라로 그 사람들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그 방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다시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에 남은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그 남자처럼 생긴 사람이 모텔에 다시 나타난 것을 알아내고 혹시 또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서 바닥 뜯어낼 때 쓰는 크로우바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서 경찰에 아직 신고는 안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는 경찰에 신고하러 다시 오피스로 돌아갔고요. 그 남자는 그때랑은 딴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텔을 7년 동안 운영하면서 무언가 잘못하고 저한테 먼저 사과하는 사람들을 안 받아준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 흉기로 위협한 사람은 도저히 용서해줄 수가 없었고 사과를 받아준다고 해도 모텔 사람들과 주변에서 이 사장은 사과만 하면 다 봐주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인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화하기 싫고 경찰을 불렀으니 지금 당장 프라이버 프로퍼리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에 이 사람은 곧 떠났고 다행히도 제가 모텔을 팔기 전까지는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위험하기보다는 저희 모텔이 불이 타서 위험할 뻔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여자분은 5번 방 창문 앞에 불을 피우고 있는데요. 시간이 아침 6시 정도라 저는 이 순간에 잠을 자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불이 사그러들려고 하자 옆에 쓰레기통에서 태울 것을 더 집어넣고 있네요. 5번 방 손님이 다행히 눈치를 채고 오피스로 와서 저를 깨우려고 하는데요. 잠귀가 밝은 저라도 전날 몇 시간 못 잤었기 때문에 빠르게 나올 수가 없었고 그런 와중에 불은 더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3번 방에서 나온 손님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네요.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불을 끄려고 다가갔습니다. 불을 끄려고 노력해보지만 쉬워 보이지 않네요. 다행히도 옆에 방화범 여성이 방해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3번방 손님이 슬리퍼를 벗어서 필사적으로 불을 끄고 있네요. 여성은 가려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맨손으로 달궈진 양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 고맙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네요. 또다시 슬리퍼를 벗어 마무리까지 해주셨는데요. 상황이 종료되자 때마침 나온 모텔 사장은 좀 전에 잠을 깨서인지 평소보다는 상황 파악과 판단력이 좀 느려 보입니다. 5번 방 남자에게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모텔 사장은 이른 아침이라 추워서 옷을 갈아입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모텔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불에 상당히 취약해서 금방 불이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3번 방 손님이 도와주지 않고 대응이 좀만 늦었으면 순식간에 불이 건물 전체에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아니 저 여자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의자를 옮기며 제 2차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오지 않아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도중에 도로를 지나던 경찰차를 발견하고 혹시라도 좀 더 빨리 와줄까봐 손을 흔들어 불러보았지만 야속하게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경찰에게 재촉하려고 또다시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 여성은 계속해서 불을 또 붙이려고 하고 있었고 저는 이 순간 달려가서 밀쳐내고 주차장 밖으로 던져버리고도 싶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에 저는 그냥 물 양동이를 채워서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에 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리를 급하게 떠나는 여성. 마침내 경찰차가 도착했고 저 여자는 제정신이 돌아온 듯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더군요. 아까보다는 약했지만 불이 붙어있는 상황이라 혹시 몰라서 물 양동이를 가져와 재빨리 불씨를 제거했습니다. 여성 경찰분이었는데 혼자만 오셔가지고 제가 혹시 체포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옆에 따라갔습니다. 제가 모텔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는데 가끔씩 정말 저항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따라가서 바로 체포하시지는 않았고 지원 병력을 기다리면서 위치를 계속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경찰차가 오면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번 방 손님은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었지만 제 생각에는 오래된 연인이었는지 아니면 돈을 끄고 안 갚았던 건지 무슨 복수의 의미로 저렇게 했던 것이라 생각됐어요. 왜냐면 그 여자분이 계속해서 무언가 얘기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랬고요. 그렇다고 여러 명이 살고 있는 모텔에서 자칫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저분은 굉장히 중징계를 받고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어떤 한 차가 저희 모텔 건물로 돌진해 왔는데요. 저 철조망이 없었다면 차가 그대로 건물을 덮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 철조망이 없어서 차가 건물을 그대로 덮쳤다면 오래된 건물이라 무너졌을 수도 있었겠어요. 바깥쪽 차선에서 유턴을 하려다 바로 사고가 나는 장면인데요. 모텔 앞에서 차 사고 난 것을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저희 모텔에 혹시 수맥이 흐르고 있던 걸까요? 이제는 모텔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 와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겪고 나니 지금 이 순간 모든 하나하나들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들 말고도 그동안 쌓아왔던 영상들과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모텔 회상편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